안녕하세요. 오늘 웹캐시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6%가량 하락 마감이 됐는데 오늘 하락하게 된 어떤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요.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웹캐시는 지역화폐 관련 대표적인 수혜주이고 이 지역화폐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공약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웹캐시의 어떤 주가가 관련 수혜주로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부각될 때는 반대로 주가가 또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어떤 이재명 관련 인맥주들이나 또는 정책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지난 이제 5월 1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가 재차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관련 뉴스들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요. 자, 지난 이제 5월 1일 오후 3시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인맥주들이나 정책주들이 같이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향후에 이제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법원의 어떤 판결에 따라서 서울고법은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파기환송심의 어떤 선고 시기인데 이제 불과 이제 대선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라는 거죠. 다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건의 중대성, 파급력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생각보다 좀 신속한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건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파기환송하는데 1일에서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파기환송심은 한 달에서 3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상고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리고 재상고심도 역시나 하루에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선 전에 어떤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기 때문에 악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못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향후 뭐 2심 결과나 이런 부분들 여기서 벌금을 어느 정도 또는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부분들도 좀 중요하겠지만 일단 대선 어떤 후보로 못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추경안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기존 정부안 12조 2천억 원에 플러스 1조 6천억 원이 증액되면서 총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지역화폐가 4천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화폐 예산은 앞서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행안위에서 신규 반영한 1조 원에서 6천억 원 정도 줄어든 4천억 원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지역화폐 관련된 어떤 예산이 기존에 반영됐던 것보다 큰 폭의 좀 감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오늘 주가에 다소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기술적 흐름들을 같이 좀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초가가 좀 약세 흐름들을 나타냈고 또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 또한 기존의 1조 원 대비 감액된 4천억 원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 두 가지 실망감이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좀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다만 이제 시초가나 이런 부분들은 한 7%가량 하락 출발이 됐었는데 장중한 때 이제 10% 넘는 하락폭을 보이다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6%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느 정도 61선 부근에서는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었나 61선에서는 좀 지키고자 하는 어떤 힘이 강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웹캐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에도 저점 대비 2배 정도 상승을 시켜놓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흐름을 보이면서 박스권 흐름들을 나타냈던 모습이고요. 가격 조정과 이 기간 조정 국면에서는 철저히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죠. 자, 최근에도 역시나 저점 대비 2배 이상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었고 이후에 가격 조정, 그다음에 현재는 기간 조정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급감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어떤 박스권 흐름 속에서 주가의 어떤 제한적인 어떤 움직임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이 지역화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증액되거나 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이 웹캐시를 비롯한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크게 좀 부각되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징적인 그런 이제 흐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에서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특징적인 어떤 매수세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사모펀드가 지난 이제 4월 28일 날 한 19,300주 정도 매수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차익 실현 나가지는 않았다라는 점. 다시금 이 사모펀드가 현재 구간에서 과연 매수 물량을 더 늘려가는지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현재 구간에서 매수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인다면 역시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현재 주가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혹시라도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1차 1,500원, 2차 9,000원에 단단한 어떤 저는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위로 상승했을 때는 14,000원과 15,000원대의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없고 이 흐름들, 이 박스권에서 상향 돌파할 만한 또는 하향 돌파할 만한 호재나 악재도 현재로서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선 후 대선이나 이런 것들이 끝날 때까지는 역시나 이제 불확실성의 연속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책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 토론 속에서 지역 화폐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쟁점화되고 이슈화되고 했을 때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강한 어떤 상승 흐름들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래로는 뭐 한 1,500원에서 9,000원 정도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상승했을 때는 14,000원에서 15,000원에는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정책 토론회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화폐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전처럼 이런 강한 상승 흐름들, 이런 한번 반등의 흐름들이 충분히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웹캐시가 현재는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저점을 좀 다져가고 있는 그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RSI 상대 강도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50 이하로 내려오면서 매수세나 이런 것들도 이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약해진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재료가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련 이슈 나왔을 때는 강하게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웹캐시 흐름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현재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이 역배열 흐름들이 정배열로 돌아가는 어떤 초입 국면에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세나 이런 것들이 큰 흐름에서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시점에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어떤 또 지역화폐 관련 이슈들 부각될 때마다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14,000원대, 15,000원대 구간 도달 이후에 돌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쉬우니까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자, 저희 협업사인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인데요.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 무료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실력은 들어와서 보시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확인되실 거고요. 자, 공부방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 동양철관을 3월 18일 날 추천을 드렸죠. 이후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과 연계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1926원까지 상승하면서 추천가 대비 약 1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핫한 종목들을 타점에서 콕콕 잡아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4월 18일에는 피리오사 AI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나우 아이비를 168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렸고 이후 2570원까지 상승하면서 약 52%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4월 21일에는 세종시 이전 공약 수혜주로 분류된 협진을 장초반 시초가로 추천을 드렸고 이후 1,534원까지 상승하면서 단 이틀 만에 약 6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같은 날 세종시 이전 공약 수혜주로 11,080원 이하에서 추천드렸던 성신양에도 추천가 이후 약 4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LB인베스트먼트 역시 5,200원에 이하로 추천을 드렸고 이후 7,170원까지 상승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엮이면서 37%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료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시장에 수급이 집중되는 가장 핫한 종목들 중심으로 장중 추천주도 올려드리고 있고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뿐 아니라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피롭틱스, SPG, 하이젠 R&M, 하나오션, 클로버까지 시장의 주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안내를 해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켜보시기만 하셨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셨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무료 공부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010-2230-1350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자문사이기 때문에 종목 진단도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종목명만 적어서 010-2230-135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처럼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도 무료 리포트가 매주 발간이 되는데요. 이것도 무료로 받으시면 좋은 게 실제 VIP에 추천되는 주력주가 여기서 공개가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70% 이상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매주 정기적으로 나오는 리포트고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같이 투자를 하시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피롭틱스, SPG, 하이젠 R&M, 하나오션, 클로버 이런 종목들 주력주 현황들 보이시죠? 이런 주력주도 010-2230-1350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함께 보내드린다라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특별 혜택 무료 이벤트 기간 동안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